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해설: 사장은 그 자체로는 무슨 의미를 주는 부분이 못 된다. 이는 왕실 기록 문서에서 옮겨 놓은 솔로몬 치하의 주요 관리 명단이다. 이 명단을 다윗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솔로몬이 중앙정부를 대폭 확장했고 나라 전체를 재조직했음을 한눈에 알게 된다. 북부 지파들은 12개의 세무구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유다가 자체의 관리를 두고 있었다는 말은 나오지만 그 조직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입증할 수는 없으나 북부 지파들과 유다를 구분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유다는 솔로몬의 왕실 소유 영역으로 간주되고 다른 지파들은 종속구역으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솔로몬이 전통적인 지파병 영토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거의 안중에 두지 않고 새로운 경계선을 따라 지파들을 재편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행정구역 편성의 주요 목적은 명백하다. 즉, 세금 징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솔로몬이 부역을 책임 맡은 아도람이라는 관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무엘하고원 20장 24절을 보면 다윗도 바로 이 사람에게 부역 책임을 맡겼었다. 그런데 열왕기 상권 12장 18절에서 아도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재위 기간 중에 북부 사람들 손에 살해된다. 동일한 인물이 서로 다른 세 왕의 치하에서 공직을 맡았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또 다윗이 부역 책임자를 둘 만큼 강제 노역을 실시했다는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무엘하고원 20장 24절의 지적은 기록상의 실수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4장 20절과 5장 1절에서 8절은 솔로몬 궁전 안의 호사스런 생활을 묘사하면서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는 다음 부분에 이르면 어느 정도 균형을 잡게 된다. 그러나 그에 앞서 편집자들은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와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것들에 대한 그의 광범위한 지식을 두고 몇 마디 부언하고 있다. 성서봉독 열왕기상 5장 9절에서 14절. 더구나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슬기를 한없이 주셨으므로 그의 박식하기가 바다의 모래벌판 같았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어떤 사람도 따를 수 없었고 지혜 있다는 에집트의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 그는 에즈라 사람 에단이나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보다도 지혜가 더하여 그의 명성은 모든 나라에 떨쳤다. 그는 3,000가지 잠언을 지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에 달하였다. 그는 레바논에 있는 삼나무로부터 성벽에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논할 수 있었으며 야수나 날짐승이나 기는 짐승이나 물고기를 모두 논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그의 지혜의 소식을 들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또한 그리하였다. 세부적 해설. 그의 박식하기가 바다의 모래벌판 같았다. 여기에 실린 보도는 민간 전승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명인들에게 아첨하기 위한 과장의 냄새가 풍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필경 어떤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하고 있을 것이다. 솔로몬 정도의 왕이라면 대부분의 왕들이 하려고 드는 일을 분명히 했을 것이며 그것도 대부분의 왕들보다 훨씬 훌륭하게 해냈을 것이다. 왕들이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문화라는 것이 있다면 자기네 지식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궁정 안의 학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려고 하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온갖 것들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기록 자료들을 모두 모아들였다.
솔로몬은 이러한 지식들을 축적해 가는 데엔 거의 막힐 것이 없었다. 그는 수많은 왕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고, 따라서 예루살렘에는 아주 다양한 문화들을 대표하는 여러 나라의 대사들과 사절들이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 학자요, 외교관인 사람들로 꽉 차 있었는데, 잘 교육된 솔로몬 측의 외교단과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궁정에 북적대고 있었다. 이 도시는 지적 활동의 봉어지였으며 문학이 꽃피었고, 정부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될 젊은이들은 모국어와 외국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신흥상류계층의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너나 없이 다른 나라들의 전통과 법률, 관습과 종교를 배웠다. 그는 3,000가지 잠언을 지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에 달했다. 솔로몬은 손수 많은 잠언과 노래를 지었지만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대표하는 이 같은 문학 창작의 시기이다. 물론 다윗 시대도 평화로워서 문학 활동에 필요한 여가가 주어졌고 다윗도 노래를 지었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솔로몬은 재위 기간 중에 부친이 시작했던 일을 촉진시키고 격려하였다. 야위스트라 불리는 저자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록한 것도 10중 8구, 바로 이 두 왕의 통치 기간 중이었을 것이다. 자신이 직접 쓴 문학 작품들과 제위 중에 문학을 장려한 사실로 인해서 솔로몬은 지혜 및 지혜 문학의 수호자가 되었다. 하느님 백성의 역사 초기에는 예를 들어 솔로몬 시대에는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기 지혜로 인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일을 처리할 줄 아는 현자라면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이어야 마땅했다. 솔로몬은 물론 부유하기도 했고 그의 지혜 또한 온 세상에 알려진 바였다. 세바의 여왕은 머나먼 자기 나라에서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이 직접 확인하려고 특별히 찾아왔다. 그녀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마다 한결같이 대단한 감명을 받았다. 솔로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 어울리게 화려했다. 솔로몬은 무역에 투자하였다. 무역의 전문가인 페니키아인들의 도움으로 그는 상선대를 조직하여 동부 아프리카와 멀리는 인도나 몰루카 군도에까지 보내 그곳에서 황금과 희귀한 향료와 동물들을 실어오게 하였다. 그는 또한 말과 병거도 수입해드렸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